엉덩이를 흔드는 트월킹 방식보다 다리를 접었다 뻗는 방식을 통해 구석 청소의 미세척 구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로봇 청소기. 아니 무슨 전대물 찍으세요? 현 로청 시장을 3분할하고 있는 로청 천하 3분지계 중 한 축 드리미의 기암급 신형 드리미봇 L20 울트라의 광고가 들어왔대. 사실 이 제품 로청 광인으로서 작년 11월 내 돈 주고 내가 직구한 제품 10X의 업그레이드 버전 한국 정발형이라 관련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반년 이상의 실사용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거 현 시점 로청계의 마동석 같은 느낌이랄까? 뭐 쌔바닥 길게 놀릴 필요 있어? 바로 본론 들어가자. 한 달 이상 사용해본 드리미봇 L20 울트라 리뷰. 장단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대. 장점 물걸레. 흔히 로청 덕후들 사이에서 꼽는 로봇 청소기 3대장 브랜드가 로보락, 드리미, 에코백스다. 정말 많은 제품들을 오랜 기간 사용해본 사람으로서 재밌다고 느끼는 건 각 브랜드별 진심인 분야가 각기 다르다는 거다. 드리미의 경우 가장 독보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바로 물걸레질이다. 이번이 내가 사용한 드리미의 4번째 기종인데 매번 그랬지만 이번 모델에서도 물걸레질 관련해서는 정말 집착이 느껴졌다. 이번 L20 울트라에서 드리미만의 차별화된 물걸레 기술력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크게 3가지였다. 우선 첫 번째로 이번 모델 최고의 장점인데 바로 구석 청소다. 올해 로봇 청소기 기술력 최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성능이 바로 구석 청소다. 기존 로청 청소 시 최대 단점으로 꼽히던 게 바로 걸레질과 벽과의 틈으로 인한 취약한 구석 청소다. 바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브랜드들마다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하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는 2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엉덩이를 돌려 닦는 트월킹 방식,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 드리미에서 선보인 다리를 뻗는 접이식 방식이다. 드리미의 접이식 방식의 경우 이 뒷면을 보면 그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이 걸레판을 떼어내보면 한쪽 걸레판이 펴졌다 접혔다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런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일반 청소 때는 판을 집어넣고 있다 구석에선 발을 쭉 뻗듯 걸레 패드를 펼쳐 구석을 청소한다. 구석 청소 한정 두 방식 중 이 접이식 방식이 유리한 부분이 트월킹 방식의 경우 엉덩이를 흔드는 와중 부채꼴 모양의 작은 미세척 공간이 생기는 데 반해 이번 드리미의 접이식 방식의 경우 벽에 걸레를 쭉 뻗은 채로 이동하여 미세척 공간이 더 적다는 거다. 아 이건 진짜 획기적이었다. 두 번째로 걸레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거다. 요즘 1타 로청들이라면 물걸레 리프팅 기능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 리프팅 높이에 한계가 있어 단모라도 흔들림에 따라 물걸레가 좀 닿을 수 있고 조금만 털이 있다 치면 여지없이 걸레가 다 젖어버린다. 근데 이번 드리미 모델의 경우 러그웨 지역을 일단 모두 물걸레 청소질을 한 후 제일 마지막 러그 지역 흡입 청소를 할 때 이 물걸레 패드를 스테이션에 떼어두고 한다. 와 정말 심플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러그가 걸레에 닿지 않는 방법이지 않나? 세 번째로 세심한 물걸레질 세팅이다. 보통 물걸레질 관련 세부 세팅의 경우 걸레 패드 세척 물량과 물걸레 세척을 위해 돌아오는 빈도 정도를 설정할 수 있다. 걸레 패드 세척 물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3단계인데 이건 드리미도 마찬가지다. 놀라운 건 이 세척 빈도 정도인데 보통은 청소 간격을 시간대별로 3단계 정도로 나누는 데 반해 드리미의 경우 1제곱미터 단위로 아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해놨다. 이런 설정이 청소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드리미만의 물걸레질 디테일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장점 스펙 깡패. 이번에 드리미가 정말 무식하게 스펙을 올렸다. 진심 스펙 덕칠이란 느낌이 들 정도의 숫자들을 보여준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스펙은 바로 강력한 흡입력이다. 이제야 비로소 6000파스칼에 갓 도달하여 흡입력 6000 시대를 열었다라고 말한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미친 6000 중간 단계 바로 건너뛰고 7000파스칼을 찍었다. 정말 작정하고 흡입력을 올렸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숫자다. 물론 3-4천대만 되어도 청소하는 데 문제는 전혀 없는데 뭐 어쨌든 높으면 더 좋긴 하니까. 사실 이 흡입력이라는 게 배터리 스펙이 받쳐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로청이라는 게 흡입 모터 가동 외에도 바퀴 가동, 센서 가동 등 배터리 잡아먹는 기능들이 수두룩하거든. 근데 드리미의 경우 배터리 또한 6400mAh의 낭낭한 용량을 보여줘 1타 로청들의 평균 배터리 용량인 5200mAh 수준보다 1200mAh 더 높은 최고 수준의 깡패 스펙을 보여줘 강력한 흡입력에도 모자람이 없었다. 뭐 스펙만 나열하면 현 로청 마동석이다. 장점 저소음. 이번 드리미의 장점들이 좀 화려해서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로청 덕후로서 가장 놀랐던 건 바로 소음 부분이었다. 크게 2가지 부분에 있어 상당한 소음 감소를 보여줬다. 우선 첫 번째로 본체 소음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 흡입력이 강력해서 소음이 꽤 클 거라고 생각했었다. 근데 물걸레와 흡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모드 중 최대 흡입력 모드인 터보 모드로 설정하고 청소를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소음의 크기가 작았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타 브랜드의 올인원 제품의 최대 흡입력 4000파스칼대의 소음을 측정해서 비교해봤다.
해봤다. 그랬더니 4000파스칼대 소음이 75.1dB인데 반해 이건 고출력에도 작동 소음은 68.1dB로 무려 6.7dB이나 조용했다. 걸레 모드를 끄고 7000파스칼 모두를 끌어올렸을 때야 75.9dB로 비슷한 소음이 나왔다. 거기에 흡입력 일반 모드로 하면 54.6dB 수준으로 조용해져 상당히 인상적인 소음 스펙을 보여줬다. 일반 모드라고 해서 흡입력 한 2-3천쯤 될 것 같지? 이거 일반 모드라도 엔간한 브랜드 강력 모드급 4000파스칼 파워인데도 이 정도 저소음인 거다. 두 번째로는 스테이션 소음이다. 로청 자체로도 청소기로서 가지는 소음이 있지만 로청의 먼지와 걸레를 빨아주는 스테이션의 소음 또한 꽤 크다. 이번 드림이 제품의 경우 먼지 제친 소음 자체는 타 제품들과 큰 차이 없이 시끄러웠는데 걸레 세척 소음만큼은 확실히 줄어든 게 느껴졌다. 이 걸레 세척의 메커니즘이 걸레판에 빠르게 걸레를 회전시켜 때를 빼는데 특히 세척 후반 고속 회전 시 소음이 꽤 난다. 이번 드리미의 경우 일반적인 올인원 제품의 고속 회전 시 세척 시 소음 66.4dB 대비 4.2dB 적은 62.2dB를 보여줬다. 워낙 타 제품들의 고속으로 회전하는 큰 소음에 익숙해져서인지 난 맨 처음에 고장난 거 아니야? 하고 오해하게 할 정도의 저소음이었다. 장점 AS. 로봇 청소기 고를 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게 바로 이 AS다. 내가 로청 고르는 법 영상 매번 만들 때마다 늘 강조하듯 가전 중 가장 고장이 빈번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로봇 청소기다. 덕지 붙은 민감한 센서, 구동장치, 정밀한 자동 연상 프로세서, 거기에 모터까지 하나하나 따로 놔도 개복치스러운 구성품인데 이걸 하나에 다 때려박으니 얼마나 고장에 취약하겠어. 거기에 로청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다 보니 브랜드는 난립하게 되었는데 뒷받침해주는 AS망은 따라가지 못해 똥망인 곳 천지다 보니 그 가게 서비스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정말 한둘이 아니다. 드리미의 경우 코오롱 글로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로청 덕후들 사이에서도 AS로 가장 호평받는 브랜드 중 하나다. 일단 AS는 짬바가 중요한데 코오롱 글로벌의 로청 구력이 상당하다. 사실 로보락의 원조 수입사가 코오롱 글로벌이었는데 19년부터 로청 관련 체계적인 수리와 대응을 진행해와서 이미 이 바닥 연차가 꽤 쌓였다. 거기에 AS 커버리지가 LG 삼성 제외하고 로청 브랜드 중 가장 넓다. 택배 AS는 당연히 가능하고 오프라인 센터 또한 전국 27개로 가장 많다. 특히 제주까지 오프라인 커버하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다. 덕분에 로청 입문자에게 괜찮은 브랜드이다. 다만 택배 AS의 경우 박스가 없으면 발송이 어려우니 걱정된다면 박스를 초기에 좀 보관해두자. 장점 올인원. 개인적으로 최근 런칭하는 로청들의 올인원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로청 덕후로서 최신 트렌드를 모두 반영한 진정한 올인원 기능들을 정의해보자면 스테이션에선 3가지, 자동 집진, 걸레 세척 후 건조, 자동 세제 투입 기능이, 본체에선 2가지, 장애물 인식 회피, 자동 걸레 리프팅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드리미 L20 울트라의 경우 이 모든 기능을 다 갖춘 올인원 제품이자 드리미의 기함인 메인 플래그십 모델이다. 스테이션의 자동 집진, 걸레 세척과 열풍 건조는 걸레 세척 시 저소음 외 크게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 기능은 장애물 인식 및 회피 기능인데 앞을 보면 카메라 전면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다양한 제품을 비교해보면 느낀 게 전통적으로 이 전면 회피 기능의 정교함이 좀 아쉬웠던 게 드림이었다. 보통 플래그십급 모델이 전면 카메라를 2대 사용하여 정확도를 올리는데 드리미의 경우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카메라 센서는 한 대만 장착했다. 그래서 좀 기대가 적었는데 실제 여러 차례 테스트해보니 센서가 한 개인 것 치곤 장애물 인식 및 회피가 생각보다 쓸만했다. 이건 내 뇌피셜인데 센서보다 AI나 알고리즘을 통해 인식에 더 힘을 준 게 아닐까 싶다. 이 앱 속 맵을 보면 내가 수동으로 지정한 게 아니라 스스로 방과 거실을 설정했는데 놀라운 건 이 화장실이다. 지금까지는 인식 기능이 뛰어난 제품이더라도 쇼파 등의 인식을 통해 거실 수준을 구분하는 게 다였는데 이번엔 변기를 인식해서 화장실 공간까지 자동으로 구분한 거다. 앱 이야기가 나와서 좀 더 이야기하자면 내가 사용해본 브랜드들 중 앱 안정성과 사용 편의성, 직관성이 가장 뛰어난 브랜드 2곳 중 하나가 드림이었다. 전면 센서가 카메라인 만큼 원격 실시간 기능도 가능한데 이건 최고 수준의 TUV 라인란드와 SUD 등 각종 보안 인증으로 도배를 했다곤 하지만 호불호가 있는 기능이긴 하다. 개인적으로 사무실 비어있을 때 갑자기 카톡이 로그인된 적이 있어서 너무 불안했었는데 로청 카메라 원격 기능을 통해 컴퓨터 자동 재부팅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난 유용하다고 보는 편이다. 단점 긴 청소 시간. 이번 제품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청소 시간이 길다는 거다. 우선 장점에서 말했던 접이식 물걸레 방식으로 인해 구석에 가까이 가기 전과 구석에서 빠져나올 때 매번 물걸레 패드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추가 소요 시간이 걸린다. 일종의 전대물 변신 시간 같다 할까? 거기에 대부분의 전면 인식 센서 장착 로청들의 특징인데 이 장애물 인식에 따른 백워킹 영상이 좀 있대. 전면 인식 센서에 있어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에 따른 회피 민감도를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가 기술력이다. 걸릴만한 장애물의 경우 인식 후 물러나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회피하고 걸릴만한 게 아닌 장애물은 적당히 무시해야 하는데 아직 필수 장애물 외에 백워킹이 좀 있는 편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20평 실내 청소하는데 보통의
올인원 제품들이 30분대 청소 시간을 보여주는 데 반해 드림이의 이번 제품의 경우 빠르면 40분대, 좀 오래 걸린다 싶으면 50분대 기록도 보여준대. 앞서 말했던 접이식 물걸레 기능 때문인지 매 청소 소요 시간이 일정하다기보다 좀 편차가 있는 편이다. 다만 이 자동 스윙 아웃 기능 또한 키고 끌 수 있어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는 있다. 단점, 걸레 패드 탈착.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장애물에 의해 물걸레 패드가 좀 빠지는 일이 있었대. 장점에서도 이야기했듯 이 걸레 패드가 타 제품 대비 탈부착이 편하게 되어 있어 패드 없이 러그를 청소할 수 있는 강점이 있지만 충격에 탈착이 쉽다는 게 그에 따른 등가 교환이다. 나 같은 경우 한 달 넘게 사용하면서 딱 한 번 있었는데 이 전선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물걸레가 빠졌던 것 같다. 동일 제품을 사용했던 다른 유튜버와 정보 교환을 했었는데 그쪽도 한 번 장애물 탈출 과정에서 걸레 패드가 빠졌었다고 한다. 단점, 물 사용량. 이거 물 사용량이 좀 있는 편이다. 물통 용량 스펙 또한 타 브랜드 대비 거진 1리터 가까이 많은 급수통 4.5리터, 오수통 4리터라는 대용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20평 표준 모드 기준 3.5일이면 갈아줘야 했다. 타 1타급 제품들이 보통 4-5일 정도 커버하는 것에 비하면 꽤 빠른 주기다. 많은 물 사용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세척 직후 바닥 상태다. 스테이션에서 나온 후 타 물걸레 세척 청소기들보다 물이 좀 흥건한 느낌이 든다. 물론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 정상화되긴 하는데 물 사용량 자체는 많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다. 물걸레 세척 빈도를 조절하면 그래도 물통 갈아주는 시점이 좀 늘기는 한다. 단점, 가격. 이거 깡스펙 들으면서 가격 대충 가고는 했지. 자, 판매가가 169만 9천원이대. 가격은 후덜덜한데 사전 예약 할인이 꽤 매력적으로 들어가서 일단 이 기간에 이 영상 보고 있다면 사는 게 이득이대. 아마 한동안 다시 보기 힘든 가격이지 않을까 싶다. 추가사항, 이번에 국내 정발화하면서 색을 흰색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솔가 직구로 구매한 모델의 경우 무슨 황금 라이탄 같은 색인데 한국인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색이어서 이건 아주 잘한 것 같다. 그리고 요즘 1타 로청을 구분짓는 꿀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바로 이 흡입 롤러와의 재질이다. 최근 트렌드가 하이 퍼포먼스 로청들의 경우 이 흡입 롤러를 통고무 롤러로 기본 탑재하는 추세다. 일반적인 소량의 경우 머리카락이 꽤 잘 엉키는데 직구 제품의 경우 이 롤러가 소량이었다. 물론 직구형에 있던 온수 세척이 안전성 때문에 빠진 건 좀 아쉬운데 그걸 빼고 대신 배터리 용량을 키우고 고속 충전 및 실리콘 브러쉬로 바꾼 거라 선호도에 따라 옵션 호불호는 있을 것 같다. 결평, 순수 깡 스펙만으로 간만에 꽤 인상적인 로청이었던 것 같다. 거기에 드림이만의 물걸레 성능까지 더해져 물걸레질이 중요한 사람들에겐 궁합이 잘 맞는 제품인 것 같다. 성능 좋은 플래그십으로 시작해보고 싶은데 고장이 걱정되는 뉴비라면 안정적인 AS만까지 있으니 괜찮은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이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